네, 8월 8일 매매일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전략을 저번 주에 이어서 대폭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 지금 전략을 크게 수정한 시점은 저번 달 중순입니다. 저번 달 중순부터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다 되어 가는데,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는 전체적인 전략을 마무리하고, 그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 전략 수정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암기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략을 수정한 게 지금 차트 같은 것들 포함해서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중복되는,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워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잃지 않고 잊지 않기. 그래서 잊지 않아야지만이 손실을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테슬라 실적 발표 때 어닝 플레이 했었는데, 어닝이 좋게 나와서 샀었는데, 어닝콜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자본 투자 소식이 나오고 하락했습니다. 그 똑같은 패턴이 한 분기가 지나서 구글에서 똑같이 발생을 해서 제가 손실을 2번이나 손실을 봤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심하고 나서는 되려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번 주에 충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면, 월요일날 창신 메모리의 LPDDR 막바지 도달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반도체가 약세였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후티 반군이 유조선 공격 소식이 있어가지고 장전까지 안 좋았다가 본장 들어가서 다시 그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여전히 이러한 소식은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샌디스크가 예상 매출 하회했습니다. 기본 어닝은 좋았는데 예상 다음 분기에 매출을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전까지 하락했다가 낙폭과대라고 시장이 판단했는지 본장 들어가서는 되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많이 상승을 했고, 이날도 많이 상승했는데, 사실상 그 본장 들어가서 어떤 흐름이 좋았는데, 장전에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목을 반도체 쪽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황으로 조금 읽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강한 눌림이 나왔을 때는 이 악재가 선반영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이날도 이미 그 어떤 주가에 악재가 반영되었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악재가 해소되는 지점이 본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다음에는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그 일라일리 거래하고 또 오클로 거래하고 이렇게 해서 손실이 벌었다가 손실 나고 벌었다가 손실 나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가 오선 사이트에서 속보 같은 것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 속보라기보다는 그 목표치 상향 소식, 그 하향 소식이 있었는데, 그 하향 소식이 뉴스에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장전에 강했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날은 또 그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마이크론을 들고 있어 가지고 어 하락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날은 제가 손실 났다가 손실분을 만회를 했는데 전략 수정한 부분이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원칙을 조금 지켰기 때문에 다시 그 익절을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차트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사례랑 목요일 사례 두 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요일 날 오클로를 속보 소식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2차 매수하고 나서도 반등, 이거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밀렸습니다. 이때는 손절하지 않고 본장 들어가면 보통 그 호재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천천히 계단 형식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지선마저도 깨버리고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려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는 자금이 있었는데도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C등급 종목은 매수 종목에서 조금 배제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주 발행이 5월 달에 있었는데 그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악재들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호재가 반영되고 나서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마이너스 6%까지 최대 이 손실이 났었고 2억 5천 정도를 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6%에서 이 지점, 매도했던 이 지점은 마이너스 1.7% 지점에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간 하락 부분에서 3분봉상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본장에서도 속보가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본장에서 또 이렇게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속보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마이크론이 장전에 흐름이 좋아가지고 그대로 이어질 줄 알았고, 호재로는 그 이란 쪽 협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 관련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큰 악재가 없으면 다시 한번 약하게라도 상승해 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밀렸습니다. 근데 이때 조금 제가 바꾼 전략이 뭐였냐면, 이때 1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2억,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한 이 정도 잡았었는데, 이 정도 여기로 잡았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네요. 지금 요 지점 이 라인에 잡았는데 깨자마자 매도했습니다. 2억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양봉이 떠서 너무 급하게 떨어져서, 그리고 장대 음봉이 있고 양봉이 떠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다시 2억을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지지선 깨고 밀리길래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케이스인데, 제가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됐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고
MA를 뚫고 갔을 때, 예, 조금 혹은 20MA의 낑김이 나왔을 때, 이평이 어느 정도 따라왔을 때 남은 자금을 썼었어야 되는데, 이때 매수하지 않고 자금을 썼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을 계속 잘한 거는, 예, 원칙대로 한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손절을 못했을 텐데, 비중을 1대 1대 1 이렇게 해서 3억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1억을 들어가고 2차로 1억, 3차 1억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거나, 혹은 정말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2억 1차, 그 다음에 1억 2차 이렇게 해서 2번 나누거나 3번 나눠서, 예, 2분할 혹은 3분할 혹은 1분할해서 끝내거나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타점도 좀 잘못되어 있었는데, 실수였는데, 흘러내리는 중간 타점에서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길래 조금 빠르게 매수를 했는데, 3분봉상으로는 이 부분은 음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3분봉 기준으로 양봉이 떴는지 안 떴는지를 잘 생각하고 매수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1억을 매수하고 1억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5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2억을 여기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에 다 들어갔는데, 조금 마찬가지로 아쉬운 부분은 한 번 더 강한 하락 나왔을 때 이때 좀 사거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때 산 거는 그래도 살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여기 이 지점, 이런 타점은 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V자 반등 나올 때 이거를 차트상으로 보면, 박스, 그 다음에 V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엘리엇 파동으로 보자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 그 다음에 박스, 그 다음에 마지막 V자. 그래서 BBV 이렇게 제가 칭하고 있고,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 박스 V, BBV고, 반대로 이거를 역으로 하게 되면 상승 패턴입니다. 그래서 상승 패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당겨서 보게 되면 언제 이런 패턴이 나왔냐면, 수요일 날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1파, 2파, 여기 조금 애매한데 3파, 4파, 5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도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보통은 그 강한 상승이나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엘리엇 파동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이 특히 장 초반에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조정이 되는데, 이 조정 나오는 이런 박스권에는 엘리엇 파동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부분에서 엘리엇 파동은 자주 강한 상승이나 강한 하락 부분에서 BBV, 혹은 BBW
더블 바텀 이런 그 패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고 시황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놓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CT 메모리 가격 내년 2분기 정점이라는 소식에 목표가 하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팀랭크 여기 사이트 유료로 쓰고 있는데 자세한 리포트까지는 제가 유료가 그 위에 급이어서 보지는 못하는데 목표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1,400달러에서 1,150달러로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계속 대부분 상향이 나왔다가 처음으로 CT에서 이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 랭킹을 표시하는 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애널리스트 등급이 12,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확률을 잘 맞추는 확률로 따졌을 때 3등입니다. 2등 아니면 3등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7시인가 9시인가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림을 조금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하는 종목은 알림을 해놓고 다음에는 꼭 볼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가 한 4, 5개월에 한 번 정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꼭 알림을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마이크론이 29%인가 갑자기 폭등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이 사람이 그 목표가 상향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165달러인가까지 지금 상향 소식이 있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165달러로 상향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폭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림을 꼭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리포트를 보고 해야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리포트에 목표가 상향, 하향 소식을 꼭 모니터링을 하고 악재가 작용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악재는 이것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총칭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 증설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해 소식 이렇게 4가지가 하락 트리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재도 있었는데 호재로는 알리바바의 무료 AI 전략 바꾼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CPU 부족 현상 CPU 부족하다는 건 메모리도 같이 부족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에 한 4시에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예고 소식 3분기 때 예고하겠다라고 9월 말까지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때 하이닉스의 ADR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제가 매수
기사를 접한 시점이 이때쯤이었습니다. 이때 계속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게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한 이 정도 시간 됐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았었는데 이게 갑자기 폭등했길래 찾아봤더니 이 소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때 매수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평을 확인하고 이게 한 번에 끝날 호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황을 읽고 이때 매수를 해서 본장에서 아마 한 이 지점인가 이 지점에 매도했던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 다시 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때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때 오돌이라고 해서 OMA 지지하고 가는 거 확인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유지하고 매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속보 베팅으로 네,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알림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팀랭크도 그렇고 우선 이 사이트에서도 알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알림 해놓은 거는 이렇게 종목, 그리고 키워드로는 베센트, 하이닉스, 삼성, 호르무즈, 이란, 이렇게 키워드 알림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림을 꼭 하고 속보를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은 지금 현재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엑셀을 3개로 나눴습니다. 거래 매뉴얼, 그 다음에 포지션, 내면의 시황, 그 다음에 비중, 그 다음에 숫자 관련된 걸로 이렇게 나눠놨고, 원칙, 손절. 네, 손절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제가 손절을 그전에는 물리면 그냥 들고 있는 전략이었는데, 이번에 하락장 맞고 나서 그 전략을 쓰면 안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닌데, 가능하면 포지션을 다음날로 끌고 가지 않는 전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날 거래했던 거는 당일날 매도하는 걸로 원칙을 수정했고, 그 다음에 손절이 대응이 힘든 포지션이 있는데 속보 소식에 천천히 하락 후 본장 후 급락, 오클로 케이스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안 가면 바로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끊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속보 호재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흘러내리는 경우, 연속 하락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고, 다음 하락했을 때, 추가로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다시 사는 전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식 하락, 이런 하락에서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하락은 추세 하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못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V자 반등이라든지 급락한다든지 그러면 급하게 내려가면 급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 혹은 급하게 내려가면 천천히라도 올라올 수 있는데, 계단식 하락은 올라오지 못하고 저점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 부분에서도 제가 3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2억을 매도, 3억 가지고 있었는데 2억 매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억을 가지고 있었으면 분할해서 3억을 다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다시 이렇게 그 5MA를 뚫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1차로 강하게 하락했을 때는 무조건 그 전략 매도 해야 될 것 같고, 애초에 이때 타점을 잡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는 시장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진짜 큰 호재가 있는 날만, 예, 그렇게 그 장 초반에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전량 1억 정도 남겨놓을 수 있는데, 이 내려오는 강하게 하락하는 첫 번째 하락에서는 3억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매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매수 금액을 설정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 35%, 뭐 65%, 50%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다 해놨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걸 맞췄습니다. 1억, 2억, 3억 이렇게 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게 매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손실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매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호하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대응도 모호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있다 그러면 1% 손실이면 30만 원 딱 이렇게 계산이 바로 나올 수 있게, 내가 손실을 볼 그 금액에 대해서 거의 몇 초 안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려고 개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한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황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트가 중요도로 따졌을 때 10이라고 전체가 10이라고 했을 때 시황이 7이고 차트가 3 정도의 어떤 비중으로 공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황을 읽는데 어떤 포커스를 더 두고 정리를 할 생각이고, 차트는 디테일 보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시황을 보는 그런 전략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중요도를 높여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수했던 부분, 그 다음에 매매 포지션, 그 다음에 포지션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강한 한두 번 베팅만 해라 라고 생각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손실은 수익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더 벌려고 하다 보니까 손실이 커졌는데, 이게 모든 어떤 타점에 다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어떤 타점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자리나 들어가서 얻어 걸리기를 바라는 그런 타점이 아니라, 정확하게 포인트가 되는 그 타점에 들어가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조금 구사를 해서 최대한 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손실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타점에만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제가 포지션 안 잡았다라고 하면 박스 V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7% 이상 하락, 그러면 이 중간에 생긴 박스 때문에 매물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 매물이 생기고 이 지점에 매물이 생기고 매물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위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지금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그런 좋은 자리가 있을 때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때 제가 이 저점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3%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은 5억을 다 들어가는 전략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대 3억으로만 거래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2억을 쓸 때는 어떨 때냐면 어제처럼 이 강한 하락에 물렸을 때, 이럴 때만 남은 2억을 빠져나오는 용도로만 쓰고 매매 금액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 그 비중은 항상 3억을 세팅을 하고, 그 3억이 3%가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뭐 2%만 수익이 나도 6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600만 원이 한 달이면 그 일주에 600만 원 수익 나고 주에 그러면 2,400만 원인데 그 정도만 벌어도 사실 제가 목표하는 금액은 3,000 정도이지만 그래도 나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제가 한 달에 3억으로 비중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10%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지킬 수 있을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략이 바뀔 때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 주에 큰 손실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포지션과 서브 포지션을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 포지션과 메인 포지션,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 혹은 시황이 좋을 때는 서브 포지션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포인 날도 조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숫자 관련된 거는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PPT로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했던 거, 그 다음에 손절 실수, 그 다음에 고점 신호, 그 다음에 데일리 고점 신호, 하락 신호,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기술적 분석, 차트 관련된 거는 하나의 어떤 그 폴더에서 여러 가지 문서로 나눠서 실수했던 거를 기록을 하고, 이거를 다 나중에 출력을 해서 전체를 다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황은 제가 이제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시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 부분은 일단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놨는데, 매크로랑 종목 흐름, 이렇게 되는데, 매크로는 아직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종목은 제가 악재와 그 매크로 악재와 섹터 악재, 이렇게 종목 안에서 나누고, 또 그 전체적인 매크로는 지수 가지고 매크로 시황 분석을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일리라고 했는데 전체 시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제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제 월간 흐름, 그리고 일간 흐름, 한 5일치의 어떤 전체 시황을 보고 시황을
그 시황에서 주가가 제가 거래하는 주가가 어느 정도 등락폭을 가져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여기서도 정리를 하고 예, 데일리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저번 달에 어떤 쇼크가 있었는지를 보고 정리를 하고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그 반도체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그 섹터군의 악재 그리고 그거 플러스 매크로 악재 크게 작용했던 시장 전체를 누르고 있는 매크로 악재들 그런 부분들 같이 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매크로 지표를 장중에는 이 거래할 때 그리고 장전에도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의 흐름이라든지 방향성을 볼 수 있게 모니터 2대에다가 띄워놓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채권,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원유, 그 다음에 나스닥. 네, 나스닥 선물이 제가 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QQQ로 선물 대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 종목 가끔 밑에 모니터에서는 이 다른 거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종목은 이쪽에 가운데 띄워놓고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의 어떤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차트의 색과 좀 다른데 하이키나시라고 해서 추세의 그 전체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어떤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트는 이런 식으로 그 10년물 같은 경우는 표시가 돼서 이평선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키나시로 바꿔놨습니다. 차트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장중에는 시황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황이 일단은 첫 번째, 그 다음에 장중에는 장중도 그렇고 장전에도 그렇고 매크로 지표들 보는 거, 그 다음에 데일리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그 악재가 있었는지 호재가 있었는지 그 악재와 호재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등락폭 그 등락폭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표가 꼭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거 알림 설정해 놓고 보는 거, 혹은 장전에 거래 종목은 체크를 하고 보는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